또 다른 확인 문제 부정적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교사형 자료. 자, 일단은 뭐 문제수가 작지만 너무 길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짧게 잘라가겠다고 했고요. 단원별로 뭐 부정적분, 정적분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잘라놓고, 그 다음에 뭐 중단어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그냥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쉽지만 하나하나 다 풀어가도록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는데요. 자, 함수의 fx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죠? 적분기호 앞에 미분기호가 붙어 있을 때, 혹은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얘를 갖다가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적분했을 때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요거 두 개가 일단 적분기호, 미분기호는 서로 역연상 관계, 반대 연상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면 일단 상수에 되고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온다. 이것도 상수에 되고 알맹이가 나온다 했습니다만, 바깥쪽에 있는 요놈이 적분기호일 때는, 자, 얘는 바깥쪽일 게 이제 미분기호고 제일 바깥쪽일 게 적분기호잖아. 적분기호일 때는 적분상수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요걸 꼭 구별을 하라고 했죠.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적분기호가 붙어 있는 쪽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알맹이만 빠져나온다. 요 이야기가 이제 1번 문제입니다. 1번. 자, 이제 이걸 보자마자 미분을 왜 해야 되는지 느껴져야죠. 여기 보니까 fx가 적분기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fx를 구하라 했으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빼내려면 미분하는 수밖에 없죠. 양변을 미분할 때 여기 미분했다 치면 미분 적분이 만나면 알맹이만 빠져나올 것이고, 우변을 요거 미분하면 그냥 4가 되죠. 그래서 fx는 4가 된다. 요게 1번 답이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미분을 하게 되면 fx만 빠져나오고, 오른쪽은 미분하게 되면 3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된다. 간단한 문제였고, 자, 2번은 뭐 기초적인 부정적분 연산이니까 빠르게 갑니다. 요거는 적분하면 10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될 거고요. 따라올 수 있죠, 이 정도는. 자, 요거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전개를 해봅시다. x 4x의 제곱, 그 다음에 5x에서 4x를 빼면 플러스 x 마이너스 5 요거를 갖다가 적분하라 요런 소리니까요. 3분의 4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c다. 이렇게 가져오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적분의 연산을 묻죠. 하나를 합친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할 겁니다. 요거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합쳐보면 3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죠, 그냥. 따라서 요거는 x의 세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바로 끝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이었고요. 자, 3번을 보면 f'이 이랬을 때 f의 마이너스 1이 0일 때 fx를 구하라. 요거는 전형적인 이제 부정적분에서 나오는 적분상수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주고, 요거 이용해서 적분상수 해결하고 완벽한 fx를 구해봐라. 요런 류의 문제잖아. 자, 도함수를 먼저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입니다. 자, 2, 자, 보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될 것인데, 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 넣어보는 거야. 2 마이너스 1, 요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되고, 요 값이 이제 0이 되려면 요거 날라가니까 c는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럼 요거 2 집어, 여기다 2 집어 넣은 게 fx의 정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보면 0,3을 지나는 곡선 y fx 위의 점 x, y에서의 접선 기울기, 요거 중요하다 했죠. 자, 바로 보자마자 선생님이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게 또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y fx인데 여기 위에 x, y가 있어. 여기서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요거 미분해서 요거 x 넣은 거니까 요게 바로 f'x 아니야, 기울기가. 그 기울기가 문제에서 요거라고 했어. 자,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 그려서 왜 요게 되는지 설명을 연상시켜 줬는데 말이야. 이제 앞으로는 이거 나오자마자 이런 문장만 보고서 요노 위의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얘가 바로 도함수구나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랬을 때 0,3을 지나는 곡선 fx라 했으니까 f0은 3이다 했고, 선생님이 어떤 함수에다가 0 집어넣은 거는 상수함을 말한다 했지요. 그럼 요거 적분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고, 사실은 요 자리가 적분상수인데 요게 바로 적분상수라는 거 딱 알아차리면 돼요. 왜? 요건 f0이니까 0 집어넣은 게 적분상수야. 자, 이렇게 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이때 문제에는 f1의 값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f1
1 빼기 4 더하기 3 해서 빵이다 라는 걸 바로 대답하면 되죠. 정답은 빵이었습니다. 부정적분은 너무 쉬워서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요 첫 번째 문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이 fx다. 요 말을 보면 요 안에 내포된 뜻이 이거잖아요. 라지 f'x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고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요거를 우리는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다. 요 두 개의 이야기를 요 문장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첫 번째 이 문장이 없었으면 여기는 요 라지 fx 미분 있잖아요. 그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 첫 번째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라지 f'x가 요 스몰 fx가 되는 거야. 요거 진짜 강조했다 선생님이. 보통 책들마다 라지 f 미분을 스몰 f 부정적분을 라지 f라는 문자를 동원해서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 요런 문장이 없어도 요거 미분한 건 이렇게 써도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이 문장이 없었으면 라지 fx 미분이 뭐 될지 몰라요. gx가 될 수도 있고 뭐 hx가 될 수도 있고 이해하니? 지금 요 첫 번째 문장이 있어서 이런 게 보장돼 있어. 이랬을 때 저거 보니까 라지 f가 등장한 상태에서 스몰 f를 구하라 하면 미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미분해보면 좌변은 스몰 fx, 우변은 요거 곱하기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지금 뭐 한 거야? 요 밑줄 친 거 요거 곱하기 미분법 한 거야. 더하기. 자, 이거는 6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건 날라가고요. 여기 있는 요놈이 x 곱하기 f'x 있고요. 요 밑줄 친 거 있잖아. 요거를 좌변으로 넘기면서 x 하나 묶어내봐. x 하나 묶어내면 요거는 마이너스 6x 좌변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야. 요거는 넘어가면 플러스 6x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항등식이 미분해도 항등식이니까 요 밑줄 친 놈이 요 놈하고 똑같아야지. 그러면 fx는 적분하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0네. 뭐야 이거? 요건데 그지? 요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잘 보면 f1이 빵이라고 돼 있잖아. f1을 넣어. 마이너스 3 플러스 6 더하기 c가 빵이다. 따라서 c는 3이다 라는 거 발견하고 요게 3이라는 거 발견하고요. 그치네. 요 fx를 구하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빼기 3. 빼기 3 빼기 3.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을 풀어봤고요. 6번.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자, 3차 함수에 대하여 x 이퀄 0에서 극대값 1을 가지고 여기 있는 요 문장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일단 0에서 극대값 가지니까 f'의 0, 이건 무조건 0이야. 원래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대국소가 되는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빵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리고 이 극대값 있잖아요. 1. 요거는 값자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함수 값이야. 자, f0 요거의 함수 값이 지금 1이다 라는 정보. 그러니까 요 밑줄 친 문장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있다는 걸 잘 찾아내시고,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x 이퀄 4에서 마찬가지 가봅시다. 여기는 f''의 4는 그러면 빵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f4 요거는 마이너스 31이다. 이렇게 정보가 있잖아요. 자,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왜 이렇게 정보가 4개 나와야만 하는가? 요거는 당연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실력까지 끌어와야 돼.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 fx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는 조건이 몇 개 주어져야 결정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최고차 개수가 뭔지는 몰라. 그러면 보통 3차 함수는 어떻게 두니?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둘 거니까 보시다시피 미지수가 4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3차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식이 4개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미지수 4개의 조건식 4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단순 계산 문제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뭘 써도 돼. 알겠지? 그럼 제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가지고 씩 촥촥촥촥 4개 그리고 막 연립 이렇게 해서 풀어내도 되죠. 당연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아직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많이 안 해서 고난이도 전법 이런 것들 뭐 함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유리하게 갈 수 있냐 이거를 지금에 와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해봤자 역효과 날 것 같고 가장 이번 시험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한번 알아본다. 여기를 먼저 쫙 쳐다보면 이 fx의 도함수는 2차 함수겠죠. 근데 보니까 2차 함수가 0 되는 2차 방정식이 0 되는 두 개의 근이 0하고 4라는 게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바로 f'x를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두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f'x를 최고차 계수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0하고 4를 지나려면 2차 함수가 x 빼기 4 이런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라고 두자. 자 이렇게 딱 두는 순간 이 두 개의 조건은 이미 이용한 거예요.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하자. fx는 적분해보자. 이거 3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x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될 건데 여기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요거만 결정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 용도를 이제 이걸로 사용하자 이거예요. 요 두 개로. 자 상수항이 0 집어넣은 게 상수항이라고 했잖아. 그지? 1이라고 돼 있어. 0, 0, 0, 0 이게 1이네. 이게 끝났어. 이제 a만 찾으면 되니까 요거 집어넣자. F4는 자 요때도 선생님이 조금 이제 머리를 쓰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4 집어넣고 막 계산하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잠깐만 생각을 해봐. 여기 4를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이 있잖아. 4의 세제곱. 여기는 4의 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공통인수 4의 제곱을 일단 묶어내. 이렇게 지금 4를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4의 세제곱 중에서 4의 제곱이 나가있으니까 4 하나 남아있죠. 4 하나. 그럼 앞에 있는 3분의 a랑 4 하나 곱해서 3분의 4a라고 쓰라고. 그 다음 요거는 4의 제곱이 몽땅 나갔으니까 빼기 2a라고 쓰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딱 계산을 했더니만 요 값이 마이너스 31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갑니다. 16에다가 요거는 3분의 8이잖아. 3분의 4에서 3분의 8 빼면 마이너스 3분의 5a가 될 것이고 자 요거 1은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 16을 요렇게 양변에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양변에 없애버리고 a는 2에다가 요거 3분의 5니까 뒤집어서 5분의 3을 곱하면 된다. 5분의 6 이렇게 찾아야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산수가 어디 잘못됐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산수가 어디 실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게. 3차함수 여기에서 극대값 보자. 1을 가지고 F'0, F0은 1 맞고 이거는 F'4가 0이고 F4는 마이너스 31 맞고 자 그러면 F'X를 0하고 4로 잡아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됐고 적분을 하면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은 거는 요게 1이다 됐고요 4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요 4의 제곱 4의 제곱 묶어냈다 치면 여기는 4 하나 있으니까 3분의 4에 됐고 여기는 4의 제곱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a 요 값이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될 거고 16에 이걸 해서 미안합니다. 산수를 여기서 잘못했네. 자 요거 다시 16에 멍충이 같으네요. 3분의 4a에서 3분의 6a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a죠. 이렇게 되죠. 자 요 값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날라가서 마이너스 2고 자 이제 양변에 이렇게 곱하는 순간 따라서 a는 얼마 나오냐면 3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a 3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이 값이 결정되겠죠. 여기다 3 넣으면 x 세제곱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 자 이게 바로 fx의 정체입니다. 자 이게 fx니까 여기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시오. 이게 질문이니까 8 빼기 4, 6에 24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였네. 자 이 6번 문제였고요. 일단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짧아서 그냥 요거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소단은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그냥 붙여서 갈게요. 이제 정적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 인테그랄, 뭐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 뭐 스몰 fx, dx, 요거를, 자, 만약에 라지 f 미분한 게 스몰 fx, 그 다음에 스몰 fx 부정적분한 게, 요거를 이제 내가 라지 fx라고, 이렇게 하기로 머릿속으로 작정을 하고요. 자, 요거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라지 fx가 될 것이고, 요거를 A에서 B까지, 요거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다.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이게 정적분의 정의야, 그지? 정적분의 정의. 요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부정적분한 다음에 적분상수 없이 위 끊는 거에서 아래 끊는 걸 빼는 게 요 계산법이라고. 정적분의.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여기 단원의 문제들은 전부 이 정도만 잘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자라고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있잖아.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자, x제곱 플러스 3x에 뭐 플러스 2 요런 거, 자, 요런 것 정도는 좀 꼭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게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할 때는, 자, 사실은 요거를 부정적분하면서 생기는 개수들의 총합이 무조건 답이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를 부정적분할 때 앞에 숫자는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요거 3분의 1의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는 2분의 3의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요거는 적분하면서 2x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0에서 1 이렇게 대입을 할 건데, 먼저 1을 갖다가 여기다 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뭐 나옵니까? 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의 합이 나오죠. 즉, 요거를 부정적분했을 때 생기는 개수들의 총합이 나온단 말이야. 1을 넣었을 때 써볼게. 3분의 1, 2분의 3, 2. 그리고 여기서 빼기를 0 집어넣은 걸 뺄 건데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없어지잖아. 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다항함수를 0에서 1까지 적분할 때는 그냥 요 과정 생략하고 바로 있잖아. 요거를 부정적분할 때 생기는 숫자들, 앞에 숫자들, 개수들, 그것만 더한 게 답이야. 요 정도는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도 알겠지? 나머지 계산에 관련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전달할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때는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먼저 1번 문제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부정적분을 해보면 얼마야? x의 5제곱에 1, 2니까 2 집어넣은 32에서 1을 빼면 3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 문제는 2에서부터 2까지니까 여기 오른쪽에 거 쳐다볼 필요도 없죠. 2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빵이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이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3번. 여기는 요놈은 적분을 하면서 0에서 1까지일 때 뭐라 했노? 적분하면서 생기는 개수들의 총합이라 했으니까 적분하면서 암산해라. 적분하면서 생기는 숫자들만 더해본다. 자, 요거 적분을 하게 되면 요거 2에다가 1 더한 3이 밑으로 까지면서 3분의 6이 되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개수들의 총합수인데요. 적분하면서 생기는 앞에 숫자들만 다 더한 거라고. 0에서 1까지는. 따라서 이거 날아가면서 정답은 2분의 3 이렇게 바로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빼기 1에서부터 2까지 x 플러스 2의 x제곱 dx에서 빼기 1에서부터 2까지,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4의 dx인데 요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파트가 이제 요건데, 정적분의 성질에서 적분이 여러 개 등장할 때 피적분 함수, 여기에는 이 피적분 함수, 그리고 여기는 적분 구간 두 개를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적분 구간이 이렇게 일치하면 있잖아요. 요건 무슨 뜻이야?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합친 다음에 한꺼번에 적분하시오, 그런 뜻이고, 저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피적분 함수가 일치할 때 적분이 여러 개 나오면 요거는 적분 구간을 한번 합쳐볼래, 이런 뜻이야. 자, 그거 좀 있으면 따라 나올 거니까 5번에서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4번 문제는 적분 구간이 일치하고 있을 때는 요거 두 개 한꺼번에 합쳐서 적분해 볼래라는 거고, 5번에서가 이제 적분 구간을 한번 합치는 거니까 5번 가서 이야기 다시 할게요. 자, 요거 보면 인테그랄 빼기 1에서 2까지 분모가 x 플러스 2고, 요거에서
빼기 요거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선생님이 분수는 적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분수가 여기 나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약분됩니다. 분모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해요. 분수는 적분이 불가능합니다. 수투에서. 자,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x 더하기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x 더하기 2가 약분되고 요 x 빼기 2가 남았어. 자, 그럼 요거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2 집어넣으면 자 4에서 2분의 2 빼기 2 집어넣으면 4 에서 빼기하기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 빼기 2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에서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봐보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 기본 개념들 있잖아요. 이 기본 개념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지금은 이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따로 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다 잘 들어 놓으셔야 돼. 알겠지? 지금은 요거에 대한 개념 설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 풀이 시간이야.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딱 나와 있으면 자,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 이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란 말이 요 임의의 실수 x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항등식이라서 항등식은 쓸 수 있는 게 수치 대입법 그 다음에 대수 비교법 그 다음에 미분을 해도 항등식이고 적분을 해도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적분할 때는 적분 상수에 주의해야 된다. 자, 이랬을 때 먼저 수치 대입법을 써보는데 x에다가 1을 딱 집어넣으면 1에서 1까지 적분하면 빵일 것이고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빼기 9 빼기 2 더하기 a 그 상태에서 a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a는 그래서 7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a가 7이란 걸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해보는데 여기는 요 놈을 갖다가 미분을 딱 하면 fx가 되죠? 요거 미분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fx는 요거고 상수 a는 7이다. 요걸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뭐야? 아, 이게 그냥 답이네요. a 7이고 요거 그냥 fx 구해보라. 여기 답이었어요. 기초 문제니까 그렇겠지 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봐보는데 3번 문제는 요 앞에 시작이 빼기 a에서부터 a까지 이런 게 나오면 뭐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기함수, 우함수 적분을 떠올려야 돼요. 자, 참고로 기함수는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함수는 이렇게 봐서 빼기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면적은 똑같으나 적분은 x축 밑으로 내려간 건 음수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같은 상태인데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하게 되면 요거하고 요게 상수에 대해서 0이 되어버립니다. 기함수는 홀수차수는. 그래서 빼기 a에서 a까지 요 홀수차수 있잖아요. 요거는 뭐 어차피 적분해봤자 0 될 놈이니까 아예 그냥 제껴버려요. 미리부터. 그 다음 앞에 있는 요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건 이제 우함수라고 부르죠. 요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빼기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한 게 결국은 이거 두 개 더하라는 건데 둘 다 양수 혹은 음수가 나올 테니까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요거를 그냥 2배 해주시면 되는 게 우함수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이거 날리면 얘가 우함수야. 그럼 요거를 0에서 a까지 2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요 값이 지금 현재 48이라고 돼 있고 2로 나눠버릴까요? 아니지 2로 나누지 말고 9까지 빼내가지고 2, 9, 18 이렇게 한 다음에 18로 나눠. 자, 그러면 이거는 18분의 48 이렇게 일단 써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 놈을 그냥 적분을 해봅시다. 요거는 3분의 1에 x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0에서 a까지. 자, 요거 계산한 게 18분의 48인데 자, 요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요것이 3을 이쪽으로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3을 이쪽으로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부러 선생님이 약분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6 됐죠? 그럼 여기 8 되잖아요. 8 약분하면 드디어. 따라서 x는 문제에서
2가 된다라는 걸, A가 2가 된다라는 걸 발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기초적인 문제죠. 우함수, 기함수를 갖다가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 이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2번에서는 그냥 뭐 선생님이 그냥 뭐 이렇게 갔는데, 이 4번을 풀기 위해서는 잠깐 요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긴 하겠습니다. 자, 복습이라고 생각하지. 자, 보세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gt다, dt다. 자, 이런 게 이제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요 머릿속으로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라지 g의 미분이 스몰 g고요. 스몰 g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스몰 g를 적분한 것이 이게 라지 gt 플러스 c다. 자, 요런 가정하에서 요거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걸 딱 봤을 때 t에 관해서 적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t에 관한 적분이 끝나면 t라는 문자는 전부 사라진다 했어요. t에 관해서 적분하면 t라는 문자는 사라지니까 요 x라는 문자만 남겠지요. 맞아? 그래서 요거를 적분이 끝나고 나면 x에 관한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x라는 문자는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x에 관한 함수다 해서 이렇게 딱 쓰면,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잖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는 아래끝 윗끝 같으면 빵이 된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한 놈은 그냥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나온다 했어. 요것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요거 표현을 좀 바꿀까? 아니, 그냥 이거래. 그냥 이대로 할게. 자, 이거를 미분하면 그냥 x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왜 그런지 손으로 지금 직접 선생님이 보여줍니다. 지금 자, 요거 적분을 해봐요. 무슨 소리야?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요거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잖아. 자, 요걸 실제로 적분을 라지 g 해라고 이렇게. 그럼 요거는 g의 x 빼기 g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안 되면 이렇게 손으로 해보면 전부 다 2일 잘 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요. 첫 번째 2일을 해봅시다. 보세요. 이놈 적분이 끝나면 선생님이 x에 관한 함수가 된다 했는데, 실제로 보세요. 여기 적분한 거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이건 상수고, x에 관한 함수가 되잖아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gx에다가 뭔가 상수가 빠진 놈을 지금 여기서 fx로 받은 거야. x에 관한 함수라고. 자, 그래서 f1, 자, 구해봅시다. F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1에서 1까지 적분한 게 왜 빵이 되는지도 느낄 수 있죠. 왜? 여기다 1 넣어보세요. 여기다 1 넣은 게 여기다 1 넣으라는 소리 아니야? G1에서 G1을 뺐는데 어떻게 0이 안 될 수가 있어요? 0이지. 그 다음 요거 미분한 거는요, 우리가 요거 미분한 거는 외우고 있죠? 여기는 요 놈에다가 그냥 x를 집어넣은 게 나오니까 gx가 될 건데, 이거 외운 사람들 봐봐. 왜 그런지. 당연한 거죠. 이거 미분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놈이 이놈과 같으니까 얘를 미분하라는 소리는 그냥 얘를 미분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한 게 뭐 된다? 여기 돼 있는 여기 돼 있잖아요. gx가 된다고. 지금 요건 안에가 x니까 요거 gx, g'x는 gx가 되는 거죠. 스몰 gx. 그래서 얘 미분한 게 그냥 gx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지?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걸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요런 거를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동원되는 이유는 앞에 적분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애들이 대부분 적분 때문에 이게 주어졌구나, 적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요. 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분을 해야 돼요. 자, 이 표현법은 우리한테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정보를 이 껍데기에 그냥 담아서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강한 거지, 적분이 중요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자마자 적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표현은 이 두 개의 정보를 나한테 전달하는 그런 수단, 목적이 강한 거지, 적분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자, 다시 말해서 이 동그라미 친 놈의 원함수가 얘고, 원함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놈의 도함수죠, 도함수. 얘가 도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원함수는 얘고, 그리고 요놈의 도함수는 얘다. 보세요. 요놈 미분한 게 얘라고 돼 있잖아요. 요런 관계를 여기에다 담아서, 요 적분이라는 껍데기에 담아서 전달하고 싶은 이 의도가 90%야. 이런 표현을 쓰는 의도의 90%. 그럼 선생님, 이거 적분 기호는 왜 동원한가요? 했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다가 못하는 학생들한테 일단은 뭐 페이크죠? 페이크? 막 적분을 갖다가 먼저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아니 시험 내는 사람의 의도 시험 내는 사람의 수학적으로 이런 기호를 만드는 의도는 다른데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시험을 요 문제를 시험에 잘 내는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지에 대한 의도. 보통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딱 나오면 적분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적분 기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적분 위주로 뭔가 해결해야 풀리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 문제를 다 틀린다고. 이걸 보자마자 적분부터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이거는 얘하고 얘가 서로 원함수고 얘의 도함수가 얘다라는 이런 관계 요거 그리고 요 F1이 0이다라는 요런 어떤 특수한 조건 요 두 개를 요 껍데기에다가 담아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90%예요. 저런 표현을 쓰는 의도의 90%. 그러면 실제로 이 적분을 해야 되는 순간은 언제냐? 여기 1번이고 2번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질문이 이렇다 이거야. fx를 이렇게 줘놓고 여기는 요 fx에 대한 극대 극소를 구해보래요. 자, 우리 앞에서 미분할 때 배웠잖아. 어떤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뭐 이딴 거 묻잖아. 방정식, 부등식. 그러면 무조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두 자를 선생님 두 자로 뭐 해야 된다 이거 닥, 미 닥치고 미분해야 된단 말이야. 미분 도함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요놈의 극대극소 어쩌고저쩌고 물으면 먼저 너는 미분부터 해야지. 도함수부터 찾아야 된단 말이야. 적분이 아니면. 그럼 이놈 도함수가 누군데? 여기 쳐다봐. 이거잖아. 이놈의 도함수가 요 안에 있는 얘인 거야. 얘네. 그럼 얘는 분명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얘는 문제에 주어진다고. 그럼 너가 요걸 보고서 원래 함수 막 그림 그리고 해서 극대극소 위치 찾는 거지. 이해 갔지? 그럼 극대 값을 대답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요거 보고서 요놈의 극대극소를 찾아보니까 F2가 만약에 극대값이면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 극대값. 요때만 요 적분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즉 요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요놈의 함수값이죠. 함수값. 요놈 입장에서의 함수값 구할 때만 요 적분을 실제로 하는 거야. 적분. 적분은 그러니까 요 때만 딱 등장하는 거야. 나머지 모든 순간 미분입니다. 자, 그럼 G2를 구하라. 이러면 이제 드디어 1에서부터 2까지 GT, BT 이걸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걸 실제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표현은 일단 적분이 우선이 아니란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놈의 도함수가 얘고 이놈의 원함수가 얘라는 관계와 F1은 0 된다라는 요 두 가지 정보를 이 표현 껍데기 안에 담아서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90% 이상이고 이걸로서 뭔가 함수를 여러 방면에서 해석이 끝난다. 최종적으로 이 F에 관련된 함수 값을 구할 때만 적분은 사용된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라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습 한번 했고요. 자, 함수 fx 요놈이 있어요. 요놈 입장에서 극대값을 구하시겠으니까 뭐 닥치고 미분해야죠. 도함수가 필요한데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일단 요거 보자마자 F1은 여기다 1 넣은 거는 1에서 1까지 적분은 0이다. 이건 딱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의 도함수가 누구라고요? 누구? 여기는 이놈에다가 x를 집어넣은 게 도함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까 썼던 gt 자리죠. gt 거기다 x 집어넣은 거 이게 도함수. 그럼 f'x는 여기다 x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거란 말이야. 미분을 먼저 해야 돼. 적분을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함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되지. 2, 1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1이면 아래로 볼록이겠죠. 풀이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인데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지금 누구? fx라고 fx 요거라 극대값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요 함수값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지금 나보고 이거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구하려면 함수값이네. 이때 이제 드디어 이때 드디어 이 저 적분을 실제로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 인테그랄 1에서부터 x 자리에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까지 t에 대고 플러스 t 마이너스 2의 dt 요거 계산하는 것이 여기는 요 극대값의 정체다 이런 말인 거지.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자, 요거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이렇게 길 때는 선생님이 요 계산을 어떻게 하라냐면 좀 잘라서 하라 했거든요. 자, 3분의 1에 가봅니다. 먼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보면 마이너스 8이죠. 거기서 빼기 하기를 1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 1의 세제곱 해봤자 1이고요.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요만큼에다가 요놈 넣은 거에서 요놈 넣은 걸 계산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으로 넘어가서 2분의 1 묶어내고요. 빼기 2의 제곱을 4죠. 빼기 1의 제곱은 1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놈에 대해서 요놈 집어넣은 거에서 요놈 집어넣은 거 계산이 끝났어요. 이제 넘어가서 빼기 2 바로 열고 빼기 2 집어넣은 거에서 빼기 1 집어넣은 거. 자, 요렇게 이 길이가 좀 이렇게 길쭉할 때는 빼기 2를 여기다 한꺼번에 쫙 집어넣은 거 계산하고 빼기 이제 1을 집어넣은 거 쭉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중간에 계산의 길이가 호흡이 길다 보면 계산 실수가 막 발생한다면 요럴 때는 짧게 계산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절대 실수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뭐 계산하면 마이너스 9를 요거는 마3이죠. 요거는 2분의 3이고요. 요거는 요거 마3에다가 요 플러스 6이죠. 그럼 먼저 요거 계산하면 3은 2분의 6이죠. 여기까지 2분의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9가 정답이다라고 계산해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아까 개념 정리했던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5번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적분의 계산 규칙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적분 구간이 똑같을 때는 피적분 함수가 다르겠죠. 이렇게 적분 구간이 이렇게 똑같을 때 이렇게 적분이 여러 개, 두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개, 세 개가 나오잖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한꺼번에 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합쳐서 적분하라. 요게 이제 몇 번 문제였어요, 아까? 요게 아까 1-4번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똑같을 때는 자, 여기 들어가는 이 피적분, 적분을 당하는 함수가 이렇게 똑같을 때는 여기는 이 적분 구간 있잖아. A에서 B까지, 여기는 B에서 C까지 하면 여기 있는 이 피적분 함수가 똑같을 때는 여기는 이 적분 구간과 이 적분 구간을 합쳐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B, B 이렇게 공통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으면 요놈은 A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성질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언제 어느 때 뭘 써야 되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적분 구간이 일치할 때, 이때는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적분하라는 뜻이고, 얘는 요 적분 함수, 피적분 함수가 일치할 때는 요 적분 구간 두 개를 하나로 합쳐보라. 요 문제란 거 되겠지? 그래서 5번 문제는 바로 요거라고. 여기는 요 피적분 함수가 F 똑같은데 적분이 여러 개 나와 있어? 그러면 무조건 적분 구간을 한번 합쳐볼래? 라는 문제라고 의심해야 돼. 알겠지? 자, 제일 숫자가 마이너스 1에서 9까지 이렇게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뭔가 5에서부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힌트.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요 아래 것 윗것 바뀌죠? 이해가지? 그럼 요거를 플러스로 딱 바꿔놓고 이게 5에서부터 3까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이제 5에서 3까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여기는 3에서부터 1까지가 오면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얘 순서대로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거 이해가죠? 여기가 제일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얘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얘 연결고리가 바로 따라 나와줘야 되고, 얘가 나왔으면 얘 연결고리가 바로 따라 나와줘야 요거 연결시키고 요거 연결시키니까 빼기 1에서 1까지 딱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지? 자, 따라서 빼기 1에서부터 1까지 여기는 요놈을 적분하라는 말이 되고요. 이거는 아주 아름답게 빵이죠. 왜 그럴까요?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걸 딱 보자마자 기함수, 우함수라는 거 떠올라야죠? 근데 오른쪽이 전부 기함수예요. 홀수 참수라고. 이건 뭐 적분해보면 그냥 빵이라니까요. 빵. 기함수는 빼기 1에서 1까지 적분하고 무조건 빵입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빵이에요. 이 계산하는 사람들 혼나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는데, 자, 이제 여러분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놈은
일단은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은 이제 구간별 함수로 구간을 쪼개서 적분해야 된다. 이게 계산의 자세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뭔가의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 거는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있잖아. 안에 있는 함수, 요 함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와 x축, 요거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라는 뜻이라고요. 자, 요번에는 그러면 기하학적인 의미로 한번 풀어보는데, 요런 거 아실 때요, 절대값에 이 현혹돼 가지고 막 꺾어 올리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절대값은 그냥 의미로만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했잖아. 여기 일주일 전에 전화 온 나카무라하고 제임스가 있어. 미국에 일본인데 얘들 한국말 알겠냐고 모르잖아. 얘들한테 야 나카무라 너 이 자식아 이거 면접 한번 구해봐. 내가 한국말로 했어. 못 알아듣잖아. 근데 얘들이 아주 수학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유학 왔을 거 아니야. 수학적 기호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잖아. 언어는 소통이 안 돼도, 그지? 이때 수학적 기호라는 게 바로 이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수학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절대값은 뭐 꺾어 올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다 약속이야. 여기 안에 있는 이 x제곱 빼기 1을 그려서 그것이 x축하고 적분 구간에서 둘러싸인 면적을 대답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된 기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학적 정의, 기호의 정의들인 거야. 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요 놈만 그려봅니다. 자, 마이너스 1과 1 아래로 볼록인 요러한 2차 함수일 거 아니에요. 0 집어넣었을 때는 빼기 1이라는.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3이라는 건 어디냐면 이쯤에 있을 텐데, 여기 절대값을 씌워 놓으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면적하고 요 면적을 두 개 더하라는 소리라고 그냥. 알겠니? 그럼 이걸 알면 여기는 이 면적은 절대 계산하면 안 되죠. 6분의 공식으로 처리해야죠. 6분의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1에서 이걸 빼면 1에서 빼기 1이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은 1에서부터 3까지. 요 안에 있는 요놈 x제곱 빼기 1이 보니까 양수잖아. 여기 이 그림 봐. x축 위로 올라가 있잖아. 적분 한 개 곧 면적이 돼. 자, 요거 두 개 더한 게 답이라고요. 그럼 요것만 계산해 봅시다. 3분의 1의 x 세제곱 빼기 x니까요. 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잘라서 가보자. 3의 세제곱 27에서 빼기 1 옆으로 넘어가 보자. 3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요거 3분의 26이 나오고요. 앞에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6분의 8. 요거는 약분하게 되면 3분의 4잖아요. 자, 그럼 계산합시다. 3분의 4. 요거는 3분의 26 빼기 요거는 얼마예요? 2잖아요. 3분의 6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뭐 3분의 결국은 요거 6 없어지면 24니까 8이네요. 8. 정답은 8.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단원 확인 문제, 부정적분과 정적분까지 마무리를 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중단원 수준별 문제, 이제 풀만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좀 나오겠죠. 요거는 기초적인 문제들이었고, 상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도 있었지만, 설명 없이 넘어간 뭐 대부분 다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설명 없이 또 넘어간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공부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수고 많았고 잠시 쉬었다가 중단은 수준별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역시 끈기와 인내입니다. 수고했습니다.